마이크와 시작 버튼 누르고 순서를 바꿔서 이제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ALT로 이제 순서를 바꿨고요. 사인은 제가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분기별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ALT를 개인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보니까요. 현재 보여주고 있고 매수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ALT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보고서 보고 그다음에 엑셀 입력하는 거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인 분석 설명에는 내일 PPT 자료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22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업보고서를 같이 보시도록 할까요? 일단은 전자공지 시스템 ALT 내용들을 한번 쭉 보면요. 특징적인 게 무슨 보시면 텔레그램 통해서 최근에 공유를 드렸지만은 잠시만요. 최근에 그 시설 투자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신규 시설 투자 제2공장 쪽으로 관련해서 200억 원 투입 투자 금액 집행 계획이고 25년 9월 30일 날 이제 종료일이고요. 화정대를 위한 제2공장 신축 건축이고 토지는 구입을 미리 했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취득 결정에서 장비 세대를 195억 원에 투입해서 취득 예정일자는 25년 3월 31일 테라다인의 상기에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영상 미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대비 자산총액 대비 10% 정도니까 20% 정도를 투입하는 꽤나 큰 규모의 유형자산 시설 투자를 집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그런 내용들이 있고 중간중간에 쭉 보시면은 상장을 작년에 이제 했거든요. 23년 7월쯤에. 그래서 보시면 투자 설명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기업의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고 하면은 가장 좋은 게 투자 설명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투자 설명서를 먼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설명서가 자세하게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있으면요. 보통 유상증자나 아니면은 뭐 사채 발행 큰 거나 회사채 발행 큰 거 하거나 그러면은 투자 설명서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설명서가 최근 연도에 있으면은 그걸 한번 꼭 보십시오. 특히 이제 투자 위험 요소 보시면은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ALT는 참 조금 생소하실 듯한데 영위하는 사업이 이제 그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반도체는 있잖아요. 비메모리 쪽에 특화된 비메모리 테스트에 특화된 이제 후공정 테스트 업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비메모리하고 이제 메모리하고 차이점을 구분하시려고 하시면은 설명이 좀 밑에 잠깐 먼저 보시면은 메모리는 보시면은 D램하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이게 잘 아시잖아요. 이걸 D램하고 플래시 메모리를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로직 A직 반도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요 전력 반도체, 시스템 온칩, DDI, 그다음에 CIS 이런 것들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내용들을 보시면은 PMIC는 파워 매니지먼트 IC라서 전력 반도체라고 하고 전기차에 주로 많이 쓰이잖아요, 최근에. 여기 이제 PMIC는 관련해서는 IGBT라고 있는데 테슬라에서 이제 IGBT 비중을 높인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링컷이라고 있거든요. 후공정 가공 처리하는데 링컷이라고 있는데 그 관련된
전력 반도체 관련이고 그 자세한 내용은 내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내일 들으셔야지만 ALT 사업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되게 사업 내용들이 많거든요. 시스템 온칩, 전체 시스템을 칩 하나에 담은 기술적 집약적 반도체로서 이런 용어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반도체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여러 기능을 가진 기기들로 구성된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연산 소재, CPU, 메모리 소자, 디지털 소자 등 주요 반도체 소자들을 하나의 칩에 구현해서 칩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최근에 그 메모리 컨트롤러라고 해서 텔레그램 통해서 많이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메모리 컨트롤러가 바로 이제 시스템 온 칩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DDI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의 구동칩이고, OLED 디스플레이나 LCD 디스플레이나 모든 액정 표시 장치 패널 화면이 디스플레이 되도록 구동하는 IC 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LB 세미콘 관련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그래서 애플 아이패드가 이제 OLED 패널을 탑재한 아이패드를 5월에 이제 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DDI가 핵심이다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해당되는 게 DDI 쪽에 디스플레이 구동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게 다 비메모리 쪽입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이게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는. 그리고 오사트 업체라고 하는데, 오사트라는 거는 아웃소스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 대표적인 오사트 업체가 많죠. 국내 두산 테스트나 뭐 하나마이크론 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스탁 기업으로서 삼성전자나 그 SK 하이닉스를 IDM사라고 하잖아요. 종합 반도체 회사. 그런데 해당 기업들이 이제 이 테스트나 패키징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워낙에 이제 다품종들이 많으니까 반도체에는,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이잖아요. 되게 메모리 반도체는 뭐 DRAM하고 낸드 플래시 정도의 HBM 등도 있는데,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품종 수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키징이나 테스트를 외주화를 시키는 추세가 요즘에 강화되고 있어요. 비단 뭐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죠. 이제 24년 1분기 때 많이 소개시켜드렸다. 잠시만요. JT 등 뭐 이렇게 포함된 버닝 테스트, 밸류 체인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버닝 테스트나 아니면 EDM 테스트 같은 이제 테스트, 그 다음에 뭐 소켓 쪽으로도 많이 테스트 업체들 주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이제 추세 때문에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직접 이 많은 것들을 다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고급 인력들이나 장비들이나 등 이제 캐펙스 투입이나 인원수를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반도체 사이클은 이제 상당히 시끌리컬 하기 때문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정점 갔다가 또 한 1년 정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저점을 갔다가 이렇게 사이클이 심하면 되는데, 이런 디램이나 플래시, 낸드 플래시 빼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필요한 패키징이나 테스트를 위한 장비들을 만약에 구비하게 되면은 해당 IDM 업체들은 비용들이 엄청나게 증가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이렇게 이제 패키징이나 테스트 쪽으로 아웃소싱하는 그런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략적으로 아시면 되시고, 근데 CIS는 시모스 이미지 센서라고 해서,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을 정기적인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이나 아니면 전기차에도 카메라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죠. CIS 쪽의 글로벌 1위 업체는
소니죠, 일본의 소니. 그래서 일본의 소니가 이제 최근에 국내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4개사하고 접촉하고 있잖아요. 후공정 테스트를 위해서 두산 테스트나 ALT, 그다음 LB 세미콘, 그다음에 ASE 코리아 이렇게 4개사를 접촉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CIS 관련해서 이제 소니, 일본 소니에서 요청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리콘이라고 있습니다. 리콘스트럭션이고 CIS 등의 메이퍼 테스트 이후에 선별된 양품과 불량품들을 구분해서 재배해서 다음 공정의 모듈 업체에서 보다 효율적인 생산을 이어가기 위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국내에서 두산 테스나하고 이제 ALT 두 개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ALT는 자체 공장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거를 CIS 웨이퍼를 이동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동을 시키면은 손상 등이 이제 품질 이슈가 발생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콘 쪽의 입장에서는 ALT가 가장 유리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산 테스는 최근에 리콘 관련해서 하나 업체를 인수했는데 외부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IS 웨이퍼를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손상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콘 쪽으로 해서 품질 이슈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니 측면에서는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ALT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IR 담당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용어들을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시고, 이렇게 투자 위험 요소 있고, COG 같은 경우에는 치본 글라스라고 해서 DDI 쪽에 이제 해당되고, 리콘하고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십니다. 인킹은 한번 읽어보시고, 사업의 위험성을 보시면은, 여기는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지나가도록 하고요. 전방산업 침체에 따른 성장성 악화 위험. 이거는 이제 그 시클리컬 하다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맞춰갖고 진행된다. 뭐 이렇게 글로벌 소비 수요가 감소되고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에 등등 이런 거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DRAM, SRAM, 낸드 플래시 메모리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시스템 반도체는 아까 설명드렸었고요. 에이직 반도체, 로직 IC 위에 있으니까 설명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점은 이제 메모리 분야하고 비메모리 분야 특징점 간단하게 몇 가지 특징적인 게 보시면은,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여기는 비메모리 분야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특성이. 그리고 경쟁 구조는 우수한 설계 인력 및 지적 재산을 확보가 관건입니다. 여기는 선행기술 개발과 시장 선점이 관건이죠. 그래서 경쟁 구조는 메모리 분야는 중단 없는 설비 투자가 관건이고, 비메모리 분야는 경쟁 시스템 기능 경쟁인데, 개인적으로는 중단 없는 설비 투자가 더 필요한 데는 이쪽의 비메모리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개 다 많이 이제 캐펙스를 집행하지만은 오히려 여기가 더 중단 없는 설비 투자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소품종이잖아요. 대량 생산이고, 여기는 다품종이잖아요. 아까 위에서 보셨듯이 뭐 DDI, 뭐 CIS 상당히 많잖아요. 이제 PMIC 등등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저기에 해당되는 각각의 장비들이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캐펙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보다는 이쪽이 좀 더 많이 집행되는 경향성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개밖에 안 맞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는데, ALT나 두산테스나 아니면 LB세미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캐펙스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캐시 플로우가 좀 안 좋은데, 그것도 이제 관련해서 잠깐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이제 엑셀 장표 보시면서. 아이고, 목이야. 이 목은 언제쯤 나올까요?
그렇지. 겨울 지나니까 이제 또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또 안 좋아져. 윤곽산. 할배들이 많이 드시는 거죠. 하긴 뭐 이제 저도 이제 할배 나이니까는 할배 나이 근접하니까는 윤곽산은 먹어야 됐네. 뭐 보시죠. 쭉쭉 보시죠. 이기에 같이 이제 투자 설명서 같이 이런 것들 원래는 이게 하시려고 하면 이런 것들 한번 쭉 읽어보셔야죠.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투자 설명서는 종합반도체 업체의 외주 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 이렇게 돼 있는데 삼성전자 등 반도체 외주가 이제 아웃소싱이잖아요. 오사트. 그래서 이게 이제 ALT가 오사트 업체잖아요. 아웃소스 아까 설명했죠. 오사트. 그 외주 반도체 테스트 등 후공정 사업을 예, 그런 것 같아요. 외주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등 외주 정책 변화가 생길 경우 당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죠. 국내 비메모리 테스트 산업의 본격적 성장은 2018년 말 국내 반도체 후공정 업계에서 인하우스 중심으로 진행되는 인하우스는 직접 한다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 웨이퍼 테스트의 외주화 일정을 시작되었습니다. 이거는 이때 당시 테스나 쪽으로 이제 이게 갔거든요. CIS 쪽, 테스나 쪽으로. 그래서 테스나 쪽의 매출이 이제 이때부터 엄청나게 급증을 했습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죠. 비메모리 후공정 시장은 과거 외주 유사 일정의 주된 논리인 예상 수요의 하단과 고부가 제품, 인하우스 증설, 예상 수요의 상단과 자부가 제품, 외주화의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주화는 저부가 제품을 많이 외주를 시키고요. 고부가 제품은 직접 이제 설계 비밀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인하우스에서 직접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센서는 이제 스마트폰 멀티 카메라가 따른 시장 성장과 더불어 삼성전자가 업계 1위 소니를 추격하기 위한 중요 제품이었습니다. 소니가 CIS 쪽에 50%고 삼성전자가 20% 이렇게 점유율이 확보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체크해 보면은 전공정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후공정 폐쇄 추가 건설, 전공정 쪽이 최근에 HBM 때문에 아니 전공정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후공정 폐쇄 추가 건설 증설 및 정규직 채용, 전력 확보 등 인하우스 증설 지속의 논리가 약해지면서 구조적 외주화로 이어졌으며 특히 이제 이런 변화는 이미지 센서 CIS나 PMIC나 DDI, AP 등에 이제 적용돼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특히 이제 국내 웨이퍼 테스트 하우스들의 구조적 성장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잠깐 이 비메모리 테스트 관련돼서 대표적인 이제 두산 테스트나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를 8년부터 이제 CIS를 외주를 받기 시작해서 매출액이 이렇게 급증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아예 연도별로 이렇게 보시면 18,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속 이제 급증하고 있죠. 그다음에 캐펙스를 보시면은 엄청 높게 계속 집행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23년 2분기, 3분기, 4분기 캐시플로우가 돌아섰네요. 사연은 이제 캐펙스 사이클이 이제 떨어졌겠죠. 이제 23년도 별로 안 좋잖아요. 업황이 안 좋았으니까. 근데 이럴 때에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건이 많이 안 좋게 안 좋았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23년이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캐펙스 연도별로 보시면은 프리캐시플로우하고 계속 높은 캐펙스를 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캐시플로우가 23년도에는 플러스로 돌아섰네 보니까요. 영업이익률은 보시면은 계속 빠지고 있고 20%던데 18%까지 빠졌고 지금 현재 LB세미콘 보실까요? LB세미콘 DDI 쪽 범핑 쪽하고 테스트 쪽에 이제 주력인 업체잖아요. LB세미콘
아직 작업을 덜 해하고 LX 세미컨도 있죠. 맞아. LX 세미컨은 분기별 매출액이 이렇고, 이건 업데이트를 덜 했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텔레그램 통해서. 이것도 작업을 덜 했네. 캐펙스가 지금 보시면 20년도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높게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보시면요. 프리캐시플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매출액 추이고 DDI 쪽이잖아요. 23년도에는 매출액이 좀 꺾였던 한 해고 23년 4분기까지는 이제 가동률이 60%대로 지속하다가 최근에 올해 초에 들어서 보시면은 잠깐만요. 아직 완성치 않으라고 하고 LB 세미콘도 추가를 할 거니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캐펙스가 지속적으로 높게 집행 중이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캐펙스가 높게 집행 중이고 프리캐시플로가 좋지 않다 이게 보시면 되시죠. 아주 높은 캐펙스 계속 지속적인 캐펙스 집행이 특징적이다. 비메모리 테스트 업체는 그거를 이렇게 특징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높은 캐펙스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해당 주요 고객사와의 밀접한 이제 관계와 그다음에 후속 제품의 이제 발주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아니면 협의 사항들이 사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제 이렇게 높게 캐펙스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캐펙스를 집행했는데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로부터 이제 받지 못하면은 수주를 못 받으면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 내용들을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반도체 테스트 하우스는 통상 종합 반도체 회사에서 제조한 다양한 제품군을 기술적 노하우 및 고가의 테스트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제 캐펙스 집행을 장비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최근에 이제 ALT가 장비 구입이나 유형자산 설비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그래서 전문적으로 전수 검사를 통해서 제품의 양품 및 불량품을 선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기술적 노하우 및 고가의 테스트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맞는 설비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게 사유가 이제 이것 때문에 높은 캐펙스를 집행해야 되고 ALT는 특히 DDI, CIS, PMIC, MCU 테스트 설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설비가 틀리기 때문에 다품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캐펙스가 지속적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고가의 테스트 장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적기 투자에 실패할 경우에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물량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해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어려우며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물량,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죠.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 비메모리 쪽 테스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에서 이제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이제 장비 반입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장비 반입했잖아요. 장비 반입 결정했잖아요. 그 200억 정도에서 최근에 그 테레다인 쪽에 울트라 플렉스 장비라고 해서 이제 메모리 컨트롤러 장비라고 했는데 내일 설명드리겠지만 그것도 삼성전자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장비를 반입했다고 IR 통화 내용을 공유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호황기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종합반도체 도래하는 시점, 그러니까 침체기에서 이제 호황기로 돌아서는 시점에 사전에 이제 장비들을 발주를 시켜놔야지만 이제 외주 물량을 요청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게 협의와 사전에 이제 IDM사들하고 사전 협의나 그런 거 밀접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투자활동 현금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캐펙스 관련해서 보면은 그 말씀들을 하시는 걸 봤는데, 대안의 용어 여기는 이제 스터디 그룹에서, 잠깐만요. 기본적으로 캐펙스는 이제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이렇게 두 가지를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캐펙스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매출액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설비 투자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중간중간에 그 종속 기업에 대한 처분이나 취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속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 지분율에 따라서 종속 기업 지분율이 50% 이상인 일반적으로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종속 연결 기업으로 포함되고, 50% 미만은 20% 이상에서 50% 미만은 관계 기업, 그 미만은 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근데 매출액으로 연결되는 거는 종속 연결기업 이상만 포함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속 연결기업 관련돼서 취득이나 재해는 캐펙스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뭐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도 포함을 시켜놨어요. 어디 HD 현대중공업인가? 하나옵션인가?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거는 HD 현대중공업 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펙스는 기준점은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거를 기준점으로 놓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자금을 이제 23년 7월 달에 IPO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모자금은 토지 제2공장 용지 구입과 DDI 웨이퍼 테스트 캐파시티 확장. 이 DDI는 아까 이제 디스플레이 쪽 구동 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이고, 삼성전자 쪽으로 통해서 애플 아이폰 쪽에 60% 쪽의 비중이고, 이거는 내일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삼성 갤럭시 폰 쪽에 40% 정도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DDI, A사는 이제 삼성전자고, 메모리 컨트롤러, 웨이퍼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용 시스템 온칩인 밴드 쪽 SSD 낸드 플래시 메모리 컨트롤러 쪽입니다. 이것도 내일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CIS 리콘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캐파시티 확증서. 이건 아까 소니 쪽하고 연관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리콘, CIS 재배치하는 거, 이제 불량품과 양품을 재배치한다. 보시면 되시고, DDI 웨이퍼 테스트 캐파시티 확장, 이런 것들은 내일 설명드릴게요. 이런 것들도 내일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업체의 단가 인하 압력에 대한 수익성 악화 위험. 근데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만약에 디램이나 뭐 그런 것들, 특히 뭐 한양 DD텍이나 뭐 그런 것들 매출 제품군이 상당히 단순하잖아요. 그 뭐 디램 모듈이나 SSD 이렇게 두 가지 정도면은 일괄적으로 이제 단가 인하 압력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은, 여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써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디 갔냐? 메모리 반도체는 달리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어서 일괄적인 단가 인하는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시장 경쟁 심화 위험 돼 있는데, 국내 반도체 테스트 업체들의 보시면 SF 반도체, 네페스아크, LB세미콘 아까 설명드렸었고 두산 테스트나 간략하게 보셨잖아요. 원팩, AT세미콘, 에이펙트, 아이텍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마이크론도 있고,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는 두산테스트나 ALT, 네페스가크, LB스미커. 근데 네페스가크는 여기는 텔레그램에서 계속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재무 지표가 안 좋습니다. 재정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는 투자에 유의하시, 네페스 그룹은 투자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은 좀 배제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안 좋고요, 상당히. 이렇게 보시면은 뭐, 메모리 반도체는 이렇게 업체들이 있다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런 데는 SK하이닉스 쪽이 주력이고, 이쪽에는 삼성전자 쪽이 주력이다 보시면 되시고, ALT도 과거에는 SK하이닉스 쪽이 비중이 높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쪽이 거의 비중이 상당히 한 70%인가? 잠깐만요. ALT, 음, 삼성전자 비중이 나와 있는 게, 잠깐만요. 내일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근데 또 까먹을지 모르니까 생각난 김에 어디 갔냐. 있었는데. 못 찾겠네. 내일 찾은 다음에 내일 알려드릴게요. 삼성전자 비중이 70%까지인가 뭐 이렇게 높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내용이고, 신규 사업 추진. 신규 사업도 보시면은 링컷이라고 이제 이게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시고, 내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컷. 텔레그램에서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하이커 웨이퍼. 그래서 디스코 쪽 장비가 이제 주력인 특허를 갖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타이커 웨이퍼, 링컷 관련해서 특허를 취득해서 이것만 ALT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죠. 내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콘, 아까 CIS 쪽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내일 설명드릴 거고, 링컷이 매출액이 23년 1분기인데 40매동이 그렇게 급등했죠. 15억, 21년 2억 5천, 15억에서 42억, 45억인가? 링컷이 보시면은, 링컷 477억에 10%니까 48억 맞네요. 48억을 급증했는데 캐파가 140억 원이라고 합니다. 46억, 209% 증가돼서. 삼성전자 쪽에 PMIC 전력반도체 IGBT하고 이제 관련된 거죠. 이것도 링컷도 내일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하여튼 이렇게 투자 설명서 보시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위험 요소 보시면은.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시고, 투자 매출 비중이 있네. 이렇게 23년 1분기에 A사가 삼성전자거든요. 62%네 보니까요. B사는 SK하이닉스고, 과거에는 SK하이닉스 쪽이 비중이 높았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는 21년도까지 2%밖에 안 됐어요. 22년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이때 링컷을 먼저 수주를 했고, 그다음에 DDI를 수주를 해갖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비중이 거의 한 23년도에는 70%까지 말에는 70%까지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대 70%대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주력은 이제 웨이퍼 테스트인데 웨이퍼 테스트 중에서 DDI, 뭐 CIS, PMIC, PCU 뭐 이렇게 많잖아요. MC 컨트롤러. 근데 DDI 쪽이 매출 비중 높고 내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웨이퍼 테스트 설명들 이렇게 보시면은 나와 있고 파이널 테스트도 합니다. 웨이퍼 테스트는 보통 전공정 마치고 이제 후공정 넘어가기 전에 이제 바로 직전에 하잖아요. 그래서 웨이퍼 테스트는 이제 후공정에 포함되는 거고, 뭐 EDM 테스트나 아니면 버닝 테스트 그런 것도 다 웨이퍼 테스트에 포함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차이점은 뭐냐면은 ALT는 비메모리 특화 웨이퍼 테스트를 한다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HBM 테스트하고는 연관관계가 없고 비메모리 쪽에 관련됐다 보시면 되시죠. ALT 공부하다 보니까는 많이 초반에 좀 많이 헷갈리는데 아직까지 또 조금 헷갈린 게 있는데 비메모리 쪽에 이제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보니까는 이렇게 해보니까 DDI, CIS, MCU, PMIC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비메모리 쪽으로 공부하실 필요성이 있으시면은 좋은 샘플 기업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메모리 컨트롤러 관련해서는 이제 설명드릴 거고 내일 파이널 테스트도 하고 있고 근데 파이널 테스트는 ALT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거의 뭐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거는 링컷 이런 것들 패키징도 자회사 통해서 패키징도 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임팩트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GP라고 중소기업이 있거든요. 엑셀에서도 뺐어요. 그냥 이거는 매출액은 뭐 나오긴 나오는데 크게 뭐 이렇게 임팩트가 있지 않더라고요. 이건요. 매출 채권 재고자산 엑셀에 다 돼 있고 이런 내용들은 사업보고서 다 돼 있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뭐 그런 거는 뭐 할 필요 없으시고 굳이. 그래서 보시면 좋은 내용들 많잖아요. 투자 위험성에서 뭐 꼭 한번 쭉 다 읽어보세요. 특히 이제 투자 설명서의 투자 위험 요소 이렇게 내용이 이렇고 사업보고서를 보시면 이제 엑셀 입력한 거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 분석이 내용이 상당히 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간단해요. 왜냐면은 뭐 NDR 뭐 그런 것들이 비밀 협약 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품이나 뭐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 반도체 기업들은 그렇게 사업보고서 보면 상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기업은 정량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 가격이나 뭐 추이 정도는 파악하시면 돼요. 수주정보나 그다음에 그 선수금이나 그런 것들 그다음에 매출채권 재고자산 그런 것들 캐펙스 그런 것들 기본적인 것만 체크하면 되고 그 위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이오 테크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사업보고서 보면은 상당히 뭐 제품군이 다양한데 사업보고서에는 상당히 심플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 분석을 반도체 기업으로 하시다 보면은 답답한 게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분석이 제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은 특히 이제 정성적 분석이 관건이고 엑셀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하시다 보면은 좀 사업보고서 내용이 자체적으로 내용이 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량적 분석에 대해서 정량적 분석으로 뭐 높은 뭐 중요한 히든 스토리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은 이제 IR 자료나 아니면은 뭐 리포트나 아니면은 IR 담당하고 통화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업황 분석이나 연관된 뭐 고객사들의 업황 플로우들 그런 것들이 이제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ALT 엑셀 나눠드렸는데 상당히 뭐 간단합니다. OCF하고 캐펙스하고 FCF하고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에 체크를 해놓으라고 다 공유를 드렸었고, IPO를 23년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230억 원이 공모 자금이 유입됐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설명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캐펙스가 보시면은 아까 비메모리 테스트 업체 같은 경우에 높은 캐펙스를 지속적으로 집행한다고 말씀드렸죠. 특징점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캐펙스 이렇게 높게 나오죠, 이거. 하여튼 이렇게 높게 캐펙스가 지속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 연관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캐펙스가 높게 집행되고 프리캐시 플로우가 계속 마이너스예요. 지금 보시면은. 그런데 테스트 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게 모습을 보시면은 재고자산이 거의 필요치가 않습니다. 재고자산이 필요치 않고 자산 비중에 대비 상당히 낮아요. 잠깐 보실까요? 보시면 이제 기타 재무회란 사항이잖아요. 재고자산 체크하려면은 자산 대비 0.3%면 뭐 거의 재고자산이 필요치 않은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회전율이 49에 37에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이 낮다는 의미는 어떤 성격의 기업으로 판단하시면 되시죠. 원재료가 높은 비중이 높은 거는 이제 곧 변동미역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재고자산이 원재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관건은 이제 인건비나 뭐 외주 광공비로 판단하시면 되시겠죠. 그럼 또 이럴 경우에 그리고 감가상각비 높은 캐펙스 때문에 그러면은 고정비용 성격의 기업이잖아요. 고정비용 성격의 기업. 고정비용 성격의 기업의 베네핏은 뭘까요? 그럼요. 매출액이 급증하면은 증가되면은 그에 따라서 비례해서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특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당 ALT 같은 경우에는 비용 중에서 어떤 게 비용이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는지를 추세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죠. 일단 고정비용 성격이잖아요. 원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럼 과연 관건은 현재 프리캐시 플로나 이익률이 낮지만은 그게 이제 매출액이 만약에 추후에 이제 급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은 이익이나 프리캐시 플로는 급격하게 터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죠. 그러면은 비용을 체크하는 것이 어떤 비용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추세적으로 늘고 있는지 그게 체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그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보셔야 되나요? 연결재무제 비율 주석에 보시면은 어떤 걸 보셔야 되죠? 아, 왜 덥지? 안 더우세요? 오늘 이렇게 덥지 않나요? 에어컨 켜야 돼. 아우, 더워. 성격을 보시면 되지, 성격. 그래서 주석에 보시면은 성격. 최근에 살이 쪄갖고 덥네요, 더.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가 모두 다 포함됐잖아요. 보시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있는 원재료의 구입이나 뭐 재고자산 사용 뭐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가장 높은 비용이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인건비. 이 두 개 다 고정비잖아요. 고정비. 그러면 고정비형 성격의 기업은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된다. 매출액이 증가되면은 이게 고정됐기 때문에 비용이 원재료 비용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이제 균등하게 거의 올라가잖아요. 근데 고정비성 성격의 비용들은 매출액하고 비례를 하지 않습니다. 매출액이 급증하면 고정비라는 의미는 해당 금액에서 거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폭이 적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설명 다 아시죠? 영업 레버리지 효과, 고정비 효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건은 ALT가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지. 그 다음에 이 고정비수 성격의 비용들이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엑셀화 시켰고, 보시면은, 비용의 성격별 분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엑셀화 시켰고,
여기서 장기간 추세를 봤을 때 가장 높은 게 주황색이잖아요. 감가상각비하고 인건비. 그래서 이 두 개만 별도로 뽑아냅니다. 삽입을 시키고, 인건비는 추세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관건은 이제 감가상각비네요. 보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잖아요. 쭉쭉쭉. 그러면은 감가상각비는 뭐하고 연계되나요? 유형 설비 투자 때문에 이런 거죠. 무형자산 설비 투자하고. 그럼 캐펙스하고 연계됩니다. 그래서 캐펙스가 추세가 어떤지 보시면은 캐펙스 발생되고 레깅돼서 일정 기간 레깅돼서 감가상각비가 발생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펙스 추이가 조금씩 이제 꺾이는 추세를 보이면은 감가상각비도 후속으로 레깅돼서 좀 꺾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캐펙스 추이고 캐펙스 추이가 이제 이때 높아져서 이게 감가상각비가 높아졌는데 분기 추세로 보면은 이 높은 감가상각비가 이 추세대로 보면은 조금은 이제 점차적으로 누그러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보시면 되시는데 또 최근에 이제 설비 투자를 또 높이는 거 있으니까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캐펙스 투자를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보시면 되시죠. 근데 이거를 감가상각비를 과연 매출액 대비 몇 프로 정도 비중으로 분기별로 추세가 유지되는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표를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내일 한번 보여드릴 거고 프레젠테이션 할 때 매출액 추이가 지금 보시면은 23년 1분기하고 22년 4분기 최대치를 찍었다가 꺾이다가 다시 이제 터닝하고 있잖아요. 이때 20 하반기에는 매출이 높아지는 사연은 뭘 때문에 그렇습니까? 웨이퍼 테스트 쪽에서 DDI 쪽의 매출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하반기 쪽에 보통 매출이 높은 거는 사연은 뭐냐면은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잠깐만요. 스마트폰 출시가 보통 하반기에 있잖아요. LB 세미콘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는 낮았네요. 보니까 22년 4분기에. 스마트폰하고 연계관계가 높은 게 어떤 거였죠? 잠깐만요. 세경 하이테크 볼 거예요. 세경 하이테크. 여기는 3분기가 피크네요. 보니까는. 저거 사이클이 좀 안 맞네. 저기는 4분기하고 1분기인데. 애플 쪽하고 관계된 게 또 하이비전 시스템. 잠깐만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애플 쪽, 아이폰 쪽과 관계되잖아요. 카메라 모듈 검사 시스템 장비. 그래서 22년 4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ALT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22년 4분기가 역대 최대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쪽하고 이제 연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다시 한번 내일 자세하게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쪽이 60%고 그다음에 삼성 갤럭시 쪽이 40%니까는 두 개하고 같이 연계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아이폰 16이 올해 9월인가 출시된다고 들었거든요. AI 접목시켜서 그래서 하반기 이제 DDI 쪽으로 보시면은 아이폰 판매량하고
연계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죠. 삼성 갤럭시 쪽하고 추가적으로. 그래서 매출 추론은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하여튼 매출 추론 같은 경우에는 내일 설명드릴게요. 메모리 컨트롤러 쪽에서 매출액이 이제 높게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그래서 관건은 이제 이게 ALT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보다는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될 수 있는지, 그거와 비용이 어떻게 수렴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력을 해놨고, 재고자산은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거의 신경 쓰실 필요 없죠. 매출채권은 보시면 삼성전자 쪽이 이제 주력이니까는 6개월 이하가 90몇 프로, 97%인가 그래서 매출채권 경과기에 뭐 잔액 연령 현황이나 그런 것들은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 제품군들은 꽤나 많은데 실적 추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고 볼 수 있죠. 제품별 매출의 구분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웨이퍼 테스트가 가장 많은 주력이고 이제 여기에 DDI 쪽 테스트가 이제 주력이라 보시면 되시고 직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 입력하시는 건 워낙에 뭐 간단하니까는 크게 뭐 어려운 점은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이제 ALT 분석 내용들은 내일 자세하게 이제 PPT 갖고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입력하시는데 뭐 크게 뭐 어려우신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ALT 입력, 엑셀 입력에 대해서? 사전에 질문이나 그런 것들 있으시면요. 여기 스터디 그룹 채팅방에다가 올려놓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읽어놓고 미리 준비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IPO로 받은 돈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 거예요? 아까 그 투자 설명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투자 설명서.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금의 사용 목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5억 원 이제 IPO로 공모 받았고 자금 조달을 받았고 자금 사용 목적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연도별로 이렇게 사용한다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투자 설명서에 자금의 사용 목적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IPO로부터 받은 돈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 이거 목적이 아니라 받은 돈은 그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되시죠. 최근에 재무상태표를 보실 거예요. 연결 현금 흐름표에 재무상태표에 연결 재무지표에 재무상태표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근데 지금 210억 원이 안 됐잖아요. 없잖아요.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것들을 관계를 보시려고 하면 연결 현금 흐름표에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되시죠. 23년도에 재무활동 현금으로 보시면은 주식의 발행을 통해서 230억 원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유입이 되고 차입금의 상환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남은 현금이 기말 및 현금 자산이 448억이에요. 48억. 그래서 주식의 발행이 이제 IPO거든요. 이게 아니면 여기 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뭐 그런 것도 있으면 분기별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23년 여기를 보시면 되시고 현금성 자산은 현재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시고 자금 사용 내역은 이렇게 있고 만약에 헷갈리시면은 주식 아야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자금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시죠. 추가적으로 다른 뭐 질문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없으시면은
ALT X 입력하고 사업보고서 보는 거는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 자세한 분석 내용은 내일 PPT 공유를 드릴 거고 오후에 22시에 설명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